자, 이거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격자식에 이게 파이프예요. 위에서 봤을 때 파이프일 때 단위 폐괄로 이게 폐괄로죠. 폐괄로. 이거 위에서 봤을 때 관망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해요. 근데 수돗물 공급할 때 왜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하나요? 이게 끊어져도 물이 이까지 가잖아요. 이게 끊어져도, 그러니까 여기가 요 점은 전부 다 물을 빼먹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빼먹어요. 그래서 화살표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물을 빼먹는 지점을 이렇게 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관이 끊어져도 물이 둘러서 여기까지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관망을 어떻게 돼? 격자식으로 해요. 단위 폐괄로로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요. 특히 시골 같은 데는 모르지만 시내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있거나 아니면 수용가들이 몰려있는 지역에는 대부분 격자식으로 물을 공급을 해요. 자, 이와 같이 관수로의 수리학적 해석은 송수관이나 도수관 같은 단일 관로와는 다르다. 이 tip은 전부 다 단일 관로들 한쪽 방향으로만 가요. 대신에 배급수 관망에서는 관망의 수리학적 해석은 관의 직경, 요속계수 시, 관망의 유입수량, 유출수량에서 관로의 유량과 손실수들을 구하는 것이 다다. 이게 하디크로스법이다. 그리하여 각 점에서의 동수두는 충분 여유, 환경이 적당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관망이에요. 파이프의 네트워크, 파이프 네트워크. 자, 이제 봅시다. 계산 자료의 준비, 딱 그죠? 자, 이제 수도 전체 시간 최대 급수량이 정해져도 급수 구역 내의 인구 밀도와 인당 사용 수량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각 지역마다의 시간 최대 급수량을 구할 필요가 있다.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구역별로 현재 인구에서의 계획 인구를 구해 계획 인구 밀도를 표시한 지도를 먼저 만들고 다음에 배수 관망 중에서 관망 계산에 이용할 간섭 배수 관로를 결정을 해야 된다. 간섭 배수 관망이 정해지면 인구와 시간 최대 급수량에서의 각각의 배수관이 부담하는 구간별 급수량 뽑아 쓰는 양을 결정을 해야 되고 관망 내 각 격점, 그러니까 그 파이프와 파이프가 만나는 점에 유입 유출량이 정해지면 이때 유출 수량의 합계가 유입 수량과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망도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물이 배수지가 여기 있어. 배수지가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A, E, F, B, C, G, D는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물을 뽑아 쓰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물을 뽑아 쓴다 그래서 절점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물을 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격점, 절점, 노드라고 하고요. 요걸 파이프예요, 파이프. 각각의 요 지점에 파이프가 두 개가 가죠. 하나가 부서져도 물이 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이 격자식 저희 배급수 관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수리 계산, 수지상식은 여러분들 수리학 시간에 배웠던 F 곱하기 B분의 L 곱하기 20분의 V제곱 다시 바이스 바흐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게 되게 쉬운데, 자, 관로 끝에 동수도는 15m를 한다 그랬죠? 1.5kg/cm 제곱. 자, 그 다음에 평균 유속 공식에는 하전 윌리엄스 공식을 사용할 때도 있고 쿠터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하전 윌리엄스 공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하디크로스법 가르쳐 줄게요. 책이 잘못됐어요. 내가 맞아. 책이 잘못됐어요. 하디크로스법은 각 관로의 유량을 가정하고 시산을 반복해서 해답을 구하는 반복 근사 계산법이다. 그래서 고정 유량을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여기 보시면 국민소관의 이재수 쌤 지난번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그 수리학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잘 봐요. 물이 이쪽에 배수지가 있어도 물이 유입이 돼. 이거 파이프야. 파란색으로 된 거 이거 전부 파이프야. 근데 결점이 두 개가 있죠. 그죠? 근데 내가 보면 물이 가는 방향과 동그라미를 시계 방향으로 그렸을 때 일치하면 플러스. 자, 물의 시계 방향으로 가는데 이거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1번에 보면 요렇게 폐관로가 하나 만들어지죠. 2번의 폐관로는 요렇게 하나가 2번이 만들어지죠. 대신에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렸을 때 A는 플러스. 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 얘는 물 가는 방향과 똑같아. 근데 1번 관로에서 B를 보면
이렇게 그려지면 물은 이쪽으로 가고 동그라미 이쪽으로 그리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생각합시다. 그러면 2번 관로에서는 우리 이렇게 하니까 B는 1번에서는 마이너스였지만 어떻게 돼? 물 가는 방향이 이쪽 보고는 나도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게 되니까 플러스. C번 관로는 2번 관로에서 내가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이 되니까 C는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다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하디크로스법에서는 관망 내 모든 교차점에서는 연속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 연속 방정식 Q는 AV 연속 방정식이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관망 내 임의의 두 교차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의 크기는 두 교차점을 연결하는 경로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다. 그래서 폐합회로, 이거 폐합회로죠? 이거 폐합이라 그러죠? 이거 안 열려있잖아. 이거 폐곡선이잖아. 폐곡선. 닫혀있다고 폐합. 이게 열려있으면 개곡선이지. 따라서 폐합회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의 모든 합을 하면 0이 되어야 한다. 자, 1번하고 2번이 바로 이 하디크로스법의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1번하고 2번이 하디크로스법의 중요한 과정이 되어요. 자, 시작해봅시다. 달시 바이스바흐 공식을 먼저 사용할게요. 하전 윌리엄스 공식을 사용해도 좋고 쿠터 공식을 사용해도 좋아요. 자, 사용하는데 나는 달시 바이스바흐 공식이 외우기가 쉬워. 왜냐면은 막 많이 공식 이런 것들은 외우기 힘들어. 못하겠더라고. 자, 헤드로스 수도 손실은 뭔지 모르지만 K 곱하기 Q의 n승이다. 자, 수도 손실은 K 곱하기 Q의 n승이다. 그러니까 유량이 많이 흐르면 어차피 수도 손실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 자, HL은 F 마찰 계수, D 관의 직경, L 관의 그 길이, G G는 중력 가속도, V는 속도. 근데 여기에 Q는 AV를 V 이꼬르 Q분의 A라고 해서 집어넣어. Q는 AV죠. Q는 유량이고 A는 단면적이고 V는 유속이 되는 거죠. 그때 V 대신에 Q는 AV라고 했을 때 V 빼고 Q분의 A를 집어넣어. 근데 원형관이기 때문에 A는 얼마야? 4분의 8B의 제곱이야. 4분의 8B의 제곱이야. 그래서 이렇게 따면 요 Q의 제곱 빼고 요만큼을 그냥 K로 넣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F부터 요까지 바로 Q 여기 앞까지를 K 값으로 두는 거야.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왜냐면 G는 9.18 집어넣고 파이는 3.14 집어넣어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K 곱하기 Q의 제곱이에요. K가 얼마냐 그러면 요만 다시 바이스바흐 공식을 사용하면 요만큼이 K 값이 되겠죠. 자, 찾아놨어. 그래서 다시 바이스바흐 법칙으로 보면 N은 2. 왜 N이 2지? KQ의 n승인데 KQ의 n승 N은 2. 그죠? 그 다음에 K 값은 0.0818FLD의 제곱이 된다. 자, 같은 방법으로 하전 윌리엄스 공식을 사용하면 N은 1.85, K 값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전 윌리엄스 공식은 이재수 선생님 책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하디크로스 방법은 먼저 시행착오법 여러 번 하다 반복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임의의 관로의 실제 유량을 Q라고 하고 초기 가정 유량을 Q0라고 하면 실제 유량하고 초기 가정 유량, 이거 내가 추측하는 유량, guess하는 거, 그러면 Q는 Q0 플러스 델타 Q가 될 거 아니야. 고정 유량. 이게 얘와 얘의 차이를 델타 Q라고 한 거야. 그럼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H 이꼴 K분의 Q의 n승에 집어넣어. 그러면 이거 N이죠. 그죠? N. 일반적으로 고정 유량 델타 Q는 되게 작어. 추측을 해봐도 되게 작아. 그러면은 여기 세 번째 항부터는 제거시켜버려. 얘는 없어도 돼. 왜냐면 Q에 벌써 얘는 작은데 거의 제곱까지 하니까 0.1인데 제곱하면 어떻게 돼? 0.01 되잖아. 그럼 0.01은 너무너무 작아서 때문에 얘는 제거시켜버려.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만 딱 살아남겠죠? 그럼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죠? 근데 관망의 폐합 관로에서의 손실수도 합은 0. 아까 가정에서 관망 따라서 폐합회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모두 합하면 0이 돼야 한다. 관망의 관폐합회로에서 손실수도의 합은 0.
즉 델타 HL은 제로여야 하므로 어떻게 돼? 자, 관망의 폐하별에서의 손실수도 합이 0이 되어야 되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보존이랑 델타 Q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요 값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근데 아까 다시 바이스바이 법칙에서 n은 얼마였어? 2였잖아요. n 2면은 여기 이렇게 요 n이 이렇게 빠져나오면 2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 들어가고 2에서 1 빼면 1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5.58씩과 같이 보존이랑 델타 Q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빼고, 만들어내서 빼고, 만들어내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관망의 기하학적 구조를 파악을 하고 각 관에서의 특성 재원을 이용하여서 계수 K 값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관에서 HL과 Q와의 관계를 결정을 하고 다시 바이스 법칙 경우에서는 N이 2, K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전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요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관망상에서 가결결집에서 연립방정식을 맞춰주는 그 Q 제로 값을 가정을 하고 각 폐하표로마다 다음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시계 방향에서 흐름 방향이 시계 방향이면 플러스, 아까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방법 가르쳐줬죠. 플러스. 또 물 흐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라면 마이너스로 폐하발로에서의 각 손실의 수들을 더한다라는 거죠. 폐하발로에서의 손실수를 더한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각분의 아까 요 각분의 이 시그마 그 다음에 요식 만들어내는 거죠. 요식. 그 델타 Q를 계산을 해서 플라 고정비랑 델타 Q의 값이 허용오차 범위에 줄 때까지 위의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자, 요것도 그 책에 있는데 자 보시면 요 책에서는 하전 윌리엄스 공식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하전 윌리엄스 공식을 사용하면 요 공식이 되는 거예요. n이 1.85가 되는 거예요. 그죠? n이 1.85가 되는데 자, 하나만 해봅시다. 내가 여기는 폐하발로가 두 개예요.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 요거 하나 두 개 있죠. 근데 공통되게 이 3번 관로는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먼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까지는 다 줘. 이까지는 다 줘. 자, 가변력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시계 방향으로 그려봐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1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왜? 흐름 방향하고 시계 방향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요 폐합 관로에서 3번 관로는 마이너스. 왜냐면 요렇게 그리면 얘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2번 관로도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관로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얘는 흐름 방향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였는데 이 폐합 관로에서는 플러스 되는 거죠. 플러스. 3번 관로 플러스. 3번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자, 4번 관로 플러스. 5번 관로 플러스. 6번 관로 마이너스. 왜냐하면 시계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얘는 흐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고정유량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정유량. 가정유량은 5번이 가. 5m 3승/s가 가면 얘는 여기 2.5, 여기 2.5 가는 거예요. 가정한 거야, 2.5. 5, 여기 4, 여기 1 가도 돼. 여기 3, 여기 2 가도 돼.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는 5 가니까 반쯤 흐르고 반쯤 흐르고 2.5, 2.5를 한 거야. 그럼 2.5 가다가 여기 얼마 가는 거야? 2.5, 여기 1, 1.5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1, 1.5 무슨 거야? 1, 1.5 가는 거죠. 이렇게 대충의 이 관의 흐름 유량들을 다 적어서 이렇게 가정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고정유량을 이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고정유량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요식 있죠? 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K값 L, 그 다음에 CHW, 요거 저기 유량 개수값, 그 다음에 뒤에 관의 직경을 다 집어넣어서 K값을 구해. 그 K값을 구한 게 바로 요 값이라고. 그럼 N값은 얼마야? N값은 뭐가 얼마야? 1.85지 뭐. 1.85. 왜냐하면 하전 윌리엄스 공식 사용이니까 N은 1.85. 그죠? 그러면은 요 값 다 알았고 보정유량이 이렇게 됐어.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는 보정유량 값이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가정유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요 값을 여기다 더해주고 빼주고 하면 요 값이 나오죠. 이게 1차 수정에는 유량이야.
그죠? 그 다음에 요 값을 가지고 또 요 q 값을 아까는 요 q 값을 했는데 이제 이 q 값을 가지고 고정 유량을 또 구해. 그래서 보면 하전 윌리엄스 공식에서 쭉 요걸 읽어보면 요렇게 구한다고. 폐합발로 1번 아까 폐합발로 두 개라 그랬죠. 1, 2, 3 돼 있는 폐합발로 2번 3 되는 거예요. 요 값을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 요 첫 번째 나왔던 1차 고정 0.291 마이너스 0.295가 0.291하고 마이너스 0.295가 여기 나온다고 이렇게 계산문을 보면 다 적혀져 있어요. 이거를 풀어봐야 돼요. 이거를. 그죠? 하전 윌리엄스 공식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앞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게 하디크로스법은 지금 여기 차이가 몇 페이지더라? 자, 218페이지, 219페이지에 나오는 게 틀려요. 이게 맞지 않아. 그래서 이재수 선생님이 쓴 책, 요 책에 요 문제를 풀어봐야 돼. 요 문제를 풀어보면 바보 아니다 왜야 그대로 다 할 수 있어. 그죠? 이게 수리학 시간에 있는 관수로 개수로의 문제가 상하수 시간에 묶여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시험 문제에 그렇게 자주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계산할 줄 모르면은 진짜 바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풀어봐요. 이거 모르면 나한테 와도 돼. 이거 모르면 나한테 찾아와. 그러면 내가 상세히 내가 써줄 테니까. 요건 문제는 건너뜁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하디크로스법 이제 아셨죠? 여러분 내 거 동영상 다운받아가지고 내 거 동영상 다 다운받아야 내가 지금 하는 강의는 다 다운을 받아야지 여러분들 토목회사 시험 칠 때 되게 유리해요. 또 지워라. 지우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배수관에는 닥타일 주천관, 관관, 그 다음에 요거 PE, 폴리에틸렌 PE관, 요건 PVC관 등을 사용하는데 이들을 선정할 때는 수압과 외압에 대한 안전성, 환경조건, 시공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 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 이거 외우지 마. 자, 손실수두와 유소. 자, 수리학 공식에서 관수에 대한 전실수두 H는 전수두의 전 손실수두는 H 이꼬르 1.5 플러스 F의 D분의 L 곱하기 2지분의 V 제곱인데 통상적으로 이거는 관마찰에 대한 손실수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가 계산된 것은 여기 마찰 손실수두는 요거 F 여기 마찰 계수니까. 그 다음에 속도수도, 유입손실수도 같은 경우는 앞에 1.5가 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D분의 L은 뭐냐면 관의 길이, D는 관의 직경, 이 3750보다 크면은 1.5는 생략해도 좋고 오차가 1% 이하이므로 긴 관수로 해서는 다시 바이스바흐 법칙에 의해서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지분의 V 제곱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거 외워둬야 돼. 그냥 나는 외우시더라고. 그냥 나는 외워줘. 자, 요거예요. 자, 왜 저걸 외워둬야 되냐면 수두 손실은 단면적은 D 제곱에 비례하나 유량은 D의 2분의 5승의 비량으로 반경이 커짐에 따라서 유량은 단면적 이상으로 증대한다. 유량은 2분의 5승의 비량으로 반경이 커짐에 따라 유량은 단면적 이상으로 증대한다. F는 D의 증가함을 감소함으로 반경이 클수록 유리하다. 반경이 클수록 수두 손실이 적어들어요. 근데 공사비는 많이 들겠지. 자, 또한 관의 중량은 D의 1.6승에 비례해서 증가함으로 구경이 큰 관이 한층 더 유용하다. 구경이 큰 관이 유리한 이유가 다시 바이스바흐의 법칙에 의해서 HL 이꼬르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지분의 V 제곱에 의해서 이러한 설명이 이루어져요. 근데 3개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뭐 하기 좋아? 사지선다면 내기 너무 좋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제가 아까 관의 두께 결정하는 거 내가 얘기했죠. 이것도 수리학 시간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그대로 사용해. 뭐냐 하면 주장력 공식. 자, 이때 관압에 압력이 있고 얘의 물질적인 특성을 알면
두께, t는 시간이 아니야. t는 뭐야? t는 뭐야?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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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ckness 이꼬르 요게 뭐냐 하면은 관의 재료에서의 인장 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그마 인장 응력, 허용 인장 응력, 그 다음에 P는 압력, 관 앞의 압력, D는 직경. 이게 T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 공식 수리학 시간에 아마 기분 나쁠 정도로 많이 외웠을 텐데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은 상하수도의 시험 문제에도 이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수리학하고 상하수도가 붙어 있다. 꼭 알아두세요. 자, 입 아파. 자, 그 다음에 급수시설. 자, 급수관은 자, 배수관은 지금 우리 학교 앞으로 배급수 관망이 지나가요. 근데 집에서 그 배급수 관망에서 따샀을 거 아니야. 자, 여기 수도꼭지예요. 이게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 이게 뭐냐면 배수관이야. 이걸 급수관이라고 해. 급수관은 들어갈 때 계량기가 들어가 있어요. 계량기. 급수관은 들어갈 때 계량기가 들어가서 이게 배수관이야. 그래서 배급수관망이라고 해. 자, 이게 수도관이야. 수도관에 들어갈 때 이거는 배수관망이야. 배수관망. 이게 급수관망이야. 급수관망. 이거 아파트죠. 아파트. 이게 급수관망이야. 근데 아파트는 각 집에다 수도 계량기가 붙어져 있잖아. 그래도 이 가가호고 이 집으로 들어갈 때는 전부 다 여기 보면 지하수 탱크하고 펌프 모터 돌아가지고 이렇게 지하수에 올렸다가 물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타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배수관망과 급수관망은 차이가 있어요. 얘 급수장치예요. 그죠? 급수관은 공도 아래 매설된 배수 지관에서 분기되어 각 수요자의 수전은 수도꼭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도시 수도는 예외이지만 중도시 이상의 수도에서는 급수관을 보안상 배수 공간에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직접 연결 못하니까 어떻게 돼? 요렇게 지하수조를 놓거나, 왜냐하면 잘못해서 여러분 집에 가보니까 코끼리 설거지 할 때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싱크대에 코끼리 코가 빠져 있는데 음압이 걸려서 이 더러운 그 개수대에 있는 그 물들이 본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본관으로 갑자기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음압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그 워터 햄버 같은 것들이 걸리면 이 부압이 걸려가지고 물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크로스 커넥션이라서 오접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 연결을 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 소도시는 모르지만. 자, 그래서 급수관의 개편은 일반적으로 각 집에 가까운 도로 아래 지수전, 스탑플러그를 장치하며 계량기 급수일 때는 급수량 측정을 해서 뭐 쓴다고 수도요금 내야 되기 때문에 계량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급수량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평균 사용하는 사람들 건물별로, 이건 사람이 아니고 1인당 사용 수량을 보면 극장 같은 데 사람들 많이 몰려있지 않잖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1인 1일 평균 사용 수량을 400리터 정도로 하고 건물별로는 이렇게 정했는데 이건 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반경. 자, 배수 환경은 배수관의 계획 최저 수압일 때도 그 소요 수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 환경은 뭐를 중심으로 한다고? 평상시에는 시간 최대 수량, 급수량을 기초로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소요 수량에 대한 관의 유출입에 있어서 손실수도, 마찰량 손실수도를 보는데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0.1이고 이게 0.2면 이쪽으로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죠? 이쪽도 로그 스케일이네. 그죠? 이쪽도 로그 스케일이네. 그러니까 여기도 유량에 따라서 D가 50일 때, 40일 때, 30일 때 각각의 동수구배 선을 나타내요. 동수구배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면 1대 얼마, 1대 0.1, 1대 0.2. 그러니까 이게 동수구배라는 게 정사를 얘기하는 건데 1대 0.1 같으면 아주 낮겠죠. 1대 200 같으면 이게 1이 갈 때 200이 가는지 200이 갈 때 1이 가는지 그게 정확하진 않은데 동수구배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동수구배 위에서 물이 밑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동수구배에 따라 가지고
유속에 따라서, 요거는 유속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쪽은 광경에 따라서, 유량을 동수급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찾는 거죠. 이렇게 찾아서 쭉 하면 D 얼마짜리 사용하고 유속이 얼마일 때를 찾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2m고 여기 1.5m야. 1.75, 1.6 되면 요 사이 값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동관, 그 다음에 견질, 염화비닐과 스테인리스가 폴리에틸렌, P관 등 구형 50mm 이하의 마찰 손실수는 요걸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형태를 잘 보세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F값 정도 되는 거지. F값 곱하기 D분의 1분의 2G분의 V 정도 돼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한 F값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바이스 법칙하고 똑같잖아. 자, 급수 방법에는 물을 올려가지고 옥상에서 고가수저로 그렇게 내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직접 가서 직타로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가수저 요즘 넣는 거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질 관리가 잘 안 돼서 요즘은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급수 관망은 무조건 파이프 플로야. 파이프 플로는 관수로는 손실수도 계산이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손실수도는 이거 헤드로스는 K 곱하기 2G분의 V제곱 돼 있어. 그러니까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손실수도가 크다는 거죠. 입구에서 K 곱하기 2G분의 V제곱, 이거는 아마 인풋이겠죠? 풋밸브 K, 그러니까 풋밸브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슬루이스 밸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슬루이스 밸브에서는 KS 곱하기 2G분의 V제곱, 그 다음에 복부에서는 KB, 요거는, 복부에서는 커브인데, 보통 복부에서는 KB 곱하기 2G분의 V제곱, 그 다음에 원추관에서는 K의 V1 마이너스 원추관,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의 유속이랑 여기의 유속이랑. 원추관에서는 K 곱하기 2G분의 V1 마이너스 V2의 V제곱, 그 다음에 체크밸브에서는 2G분의 V제곱 K 곱하기 토구 마찬가지고 속도수도 마찬가지고. 다 뭐예요? 2G분의 V제곱이죠. 근데 마찰 손실수도만 다시 바이스 법칙에 의해서 F 곱하기 D분의 1 곱하기 2G분의 V제곱.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 번 얘기했는데 K 곱하기 2G분의 V제곱. 그거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관로의 부설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